네, 38강 부동산의 부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규율을 하는 게 우리 민법 256조입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보기 전에 부합이라는 것은요, 부합, 부착, 합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의 한번 보시면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부착, 합체하는 것 또는 그로 인하여 한 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가령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친구가 건물을 이렇게 건물 소유자 갑이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얘한테 인도를 해줄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건물은 을이 점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건물 하나를 증축을 했다. 그렇게 되면 요 부분이요, 이제 부합이 되는 물건으로서 부합의 기체, 기본이 되는 여기가 부동산에서 부동산 여기에 어떻습니까? 한 층이 부착 합체가 돼 가지고요 하나의 물건이 되어버리는 것, 하나의 물건이 되어버리는 것. 네, 그래서 이것을 부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6조 보시면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을은 부동산의 이 건물의 소유자는 이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증축 부분이죠. 증축 부분. 네, 거기에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 다음에 256조에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어본 것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다. 이건 본문이고요. 단서.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단서를 보시면 이 단서는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N, 권한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합하지 않는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시 추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즉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요건이 있느냐. 양가 1번,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을 훼손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동산 또는 부동산 다 상관없습니다.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정도로 부착, 합체되어 버리는 걸 이야기를 한다. 다음, 부합의 원인은 시험이죠.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다음 양가로 2번, 우리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은 물론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한다. 지금 여기서 학자들 간에는요,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에 대해서 뭐 동산이냐 아니면 동산만 되느냐, 부동산도 되느냐라는 논의가 있지만 학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가장 부동산의 부합으로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증축 부분입니다. 증축 부분.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도 부합물이 된다라는 거, 네, 그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판례가 부합물을 부합했다라고 본 가장 전형적인 사례에서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우는 저당권까지 연결이 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주유소 사장님입니다. 그랬고 이 주유소 토지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을은행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 다음에 돈을 변제를 못 해가지고요,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경락인이, 이제 병이라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 358조에 보면은요, 저당권 효력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지금 사실 이 부합을 공부를 하는 건 이 358조 저당권을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합한 물건 또는 종물에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력이 부합물에도 미친다. 그러면 주유소 토지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류 저장 탱크가 있다는 겁니다.
유류 저장 탱크. 그럴 때 우리 판례는 이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의 부합물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유류 저장 탱크를 훼손하지 않으면 토지로부터 분리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분리를 하려고 하면은 아주 과다한 비용이, 훼손하지 않으려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간다. 부합물이다. 그러면 이 부합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토지 저당권인데 토지에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토지의 부합물이라고 판단된 유류저장 탱크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경락인이 토지 소유권만 달랑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부합물의 소유권까지 같이 취득을 하게 된다. 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보시면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유류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판례는요. 권한이 없는 자가, 이 없는 자가 핵심입니다. 지금 단서는 뭐였습니까? 권한이 있어야 되죠. 이 권한을 가지고 부속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권한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가지고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토지에 부합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무는요, 수목은 그냥 토지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목이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거래의 객체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타인 소유 토지 위에 나무가 있으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권한이 있으려면 어때야 된다? 그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3번 부합의 효과, 원칙, 법문을 이야기합니다. 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 다음 판례이기도 하고요. 또 기출이기도 합니다. 부합한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래서 저희 판례 사안에서 어떤 판례 사안이 있었냐면요. 갑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이걸 옆으로 증축을 한 겁니다. 을이란 친구가. 지금 크기도 더 크죠. 그리고 이쪽이 도로에 가까운 쪽이어가지고요. 면적도 2배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가격이 얘보다 가격도 2배 이상입니다. 2배 이상. 그런데 판례에서 이 증축 부분은요. 부합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특히 이게 독립한 건물이라고 하려면은요, 뭐 출입구 같은 게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판례 사안을 보면은요, 이 증축 부분은 이 건물, 기존의 부동산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곳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부합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 을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아니면 갑소유다.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 부분은 갑이 소유를 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예외는 단서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정당한 권한, 예를 들면 뭐 지상권이라든지 임차권 등에 의하여 부속된 것인 때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로 되지 않고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남는다.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요. 부합을 했으면 이 증축 부분은 어떻습니까? 갑이 소유권 취득을 하죠. 그러나 보상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상은. 그래서 부합한 동산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요. 부합을 인정하는 취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봤지만은 이거를 분리를 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또 분리해버리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버린다. 그러니까 분리하지 말라는 거죠. 즉 소유권을 한쪽으로 몬다. 이걸 분리를 해가지고 각각 소유권을 갖게 되면
사회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니까 한쪽으로 소유권을 몰아서 갑소유로 하고 그 다음에 을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한쪽으로 몬다. 결국에는요. 사회적인 그 손실 요거를 막기 위한 것이 기본적으로 부합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관련 문제들이 나와 있고요. 양가 1번에 토지의 부합 여부. 토지에 만약에 부합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 1번과 2번 보시면 건물, 농작물, 수목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토지의 부합.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건물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은 법적 취급이 똑같다고 그랬죠. 법적 취급이 유사하다. 그래서 무조건 자, 갑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무조건, 즉 이 말은 무단이어도 토지 이용권 없이 을이란 애가 건물 신축했다. 농작물, 벼 같은 거 경작을 했다. 그러면 무단이어도 신축자, 경작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또 하나 공시방법이 필요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합하게 되면 건물이나 농작물의 소유권을 누가 취득해야 됩니까? 누구 거야 됩니까? 갑거야 되죠. 그런데 을 거라는 말은 결국에는 건물이나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목은 원칙적으로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위의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토지의 소유자가 신축을 하든 제3자가 무단으로 건물 신축을 하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다음 농작물, 건물과 유사하다. 판례는 농작물 재배의 경우에는 파종 시부터 수확기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걸리지 않고 또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유의 기속이 용이하므로 포인트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도 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 그리고 명인 방법도 필요치 않다. 다음에 수목은 그냥 그 자체가 토지의 일부다. 토지의 일부다. 기본적으로 토지에 부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이건 어떻습니까?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죠. 왜 공시 방법을 합니까? 별도 거래, 토지와 별개로 독립해서 거래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러한 공시 방법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시 방법을 갖췄을 때에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되고요. 이때는 부합하지 않는다. 니은 그 밖에 일반 수목은 토지의 일부인 부동산이므로 토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건물의 부합. 자,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 이렇게 증축을 했다. 그러면 건물에 부합하지 않고 여기는 임대인 갑소유, 임차인 을소유가 인정이 되려면 우리가 봤던 256조 단서에 의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 뭐였습니까? 권원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임대인의 동의 같은 거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조금 전에 우리가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거, 부속이라는 단어는 독립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대학교, 부속중학교. 이름은 부속중학교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습니까? 완전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죠. 그래서 권원이 있어야 되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는 받았는데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없으면 그때는 그냥 부합하는 거니까 갑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원 자체가 없으면 1단계에서 탈락했으니까 독립성 여부 자체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에 자 권원이 있었으니까 다음 증축 개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부합되지 않고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되며 결국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거는 임차인의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번
만일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개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 구성 부분이 되었다. 이때에는 타인이 권한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임대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